남쪽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지우. 그는 바람에 나부끼는 오래된 어망을 정리하며 젊음의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주름이 나타납니다. 그의 눈에는 삶의 고난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28세에 자신이 게이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 준호와 둘이서 살고 있다. 저는 심장병을 앓고 있지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준호와 지우는 항상 약에 의지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낮에 출근하면서 한글을 읽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며 쉬는 날은 없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겼다. 그리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지친 지우는 항구에게 간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사는 집은 오래된 집이다. 벽이 있는 작은 나무 오두막. 밤에는 빈 공간이 많아서 매우 춥습니다. 지우가 집에 오자마자 오빠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상태를 고려하여 나머지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는 약을 손에 쥐어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오빠 지우는 항상 거기에 있을 거예요. 나는 내 동생에게 그 말을 했지만 사실 그는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는 끝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물고기를 잡으러 항구로 간다. 저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나는 피곤한 몸을 배낭에 짊어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부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보았다. 문이 열리자 한 노부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와 나이를 지닌 채 내려왔는데 그녀의 기쁨은 무색할 정도로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아직 사람이지만 길 위에 있습니다. 내가 도로를 건너려던 순간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낭을 내려놓았고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충돌하기 직전에 늙은 여자를 붙잡았다. 그를 밀어내고 대신 데려가세요. 그는 넘어져서 팔에 심하게 긁혔습니다. 괜찮아.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에게 물었고 지우는 숨을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올려다보았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했을 겁니다. 부인은 분명히 지훈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있다.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도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는 그 사람만큼 용기가 없다. 저는 그의 견해에 감탄하며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돌려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세요. 나는 놀랐다. 처음에 저는 그것을 엄격하게 삭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에 동의했다. 그녀처럼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지훈은 저녁 식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그가 갔던 고급 레스토랑을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객의 정장. 그는 복잡한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꼈고 나는 무서웠지만 노부인은 여전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내 이름은 위로야. 혜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야.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동생을 돌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매일을 견뎌내라. 그는 삶의 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나는 그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하는 동안 삭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동생과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운명 지어진 것 같아요. 동생이 감사해야 할 이야기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지훈 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멍해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꿈도 꿀 수 없어요. 그의 대답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꿈보다 더 나은 때도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끝난 후 혜진은 잠시 차 안에 머물렀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갑자기 결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형님, 제가 꺼내서 제안 드릴 게 있어요. 가능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비교할 때 내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나요? 그는 그 길을 의심했고 그녀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저는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좋은 가족을 갖고 싶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면 당신의 형제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대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거예요. 지후,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 제안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차를 청소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 내가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형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빠지기 전에 그를 바라보았다.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말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남을 거야. 제 동생과 그의 가족의 삶이 향상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자 도덕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도 포기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잘 수 없어. 그는 동생이 부드럽게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결정의 자유. 동생을 위해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행 가능. 어쩌면 그는 마침내 스스로 답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차에서 내렸으니 만약 그가 내 동생이었다면 빨리 행동해야 했을 겁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다음 날 그는 혜진에게 결혼을 수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결혼식. 저는 평생 어촌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혜진이 고인을 위해 준비한 결혼식.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이 행사는 정말 초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행사는 매우 엄숙하게 거행되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손님은 혜진의 친구와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인과 정치인들. 그들은 옷을 잘 입고 나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지웠다. 결혼식은 끔찍해 보였다. 그것은 눈 깜짝할 새에 끝났고 모두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훈이에게 집중했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 가끔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청년은 무슨 이유로 그 노부인과 결혼했나요? 안 돼라는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요청하지도 않고 삭제했다고 들었어요. 비록 불쾌했지만 저는 동생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지훈이네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앤틱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대리석. 영화에서는 예술작품으로 가득 찬 저택과 함께 여러 개의 방과 정교한 장식이 있는 넓은 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는 여전히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차가운 느낌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이 너무 크고 새 것이라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에게 배정된 방에서 전날 밤을 지냈다. 나는 스위트룸처럼 호화로운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나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지 않았다. 지훈은 그날 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결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자. 제 말을 삭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결혼은 너무 불편해. 양립할 수 없는 결혼. 혜진의 인생은 느리게 시작되고 느리게 끝납니다. 그녀가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곤 했습니다. 그는 남동생을 키우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을 맡았습니다. 나는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이 삶에는 집사, 요리사, 그리고 지우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은 그에게 부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혜진은 지훈과 자주 같이 있어요.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처음에 지훈은 자신의 희망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부자 할머니가 되고 여러 삶을 살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상을 많이 입었다는 걸 알았지만 나에게는 이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항상 첫 번째 픽업 트럭의 2층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그다. 첫째, 문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문 뒤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집이 조용할 때 문. 나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우가 한밤중에 깨어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소리가 난다. 어느 날 밤 그가 혜진을 찾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것에는 뭔가가 있네요. 혜진의 질문은 잠시 멈췄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내 과거를 보관하는 곳이고 이 방에는 내가 간직하고 싶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지훈 역시 추가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느꼈다. 방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훈은 빌라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 특정 시간에는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방에는 항상 커튼이 닫혀 있습니다. 밤에는 그녀는 종종 1층 교실로 간다.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러 가곤 했습니다. 지훈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궁금하긴 한데 그는 침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만의 자유시간을 갖기를 바랄 뿐이에요. 내가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우의 결혼 생활은 점점 단순해졌다. 그는 아직 숨겨진 게 있긴 하지만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나와 혜진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간격을 느끼게 했는데 혜진은 때로는 매력적이었지만 때로는 내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연히 지우는 저택의 서재에 나타났다.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많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혜진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남자의 이미지. 사진 속의 남자가 혜진인 것 같아요. 그는 내 남편과 비슷해 보이지만 표정은. 지우는 차갑고 무관심해 보인다. 저는 사진 앨범을 넘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 사람을 모르니까요. 그는 6살쯤 된 소년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소년의 얼굴은 어디에 있었을까? 지우는 조용히 사진을 찍는데 익숙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내 어린 시절과 얼마나 비슷한지 깨닫고 잠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아 도서관을 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너무 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왜 나처럼 생겼을까? 이 집에는 어린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나를 떠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혜진과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니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진짜 의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택의 비밀을 발견하세요. 그는 2층 끝에 다다르자 문을 열었다.
늦은 밤, 나는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잠긴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와 천둥. 멀리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방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이전에 발견했던 사진을 들고 있었고 그 사진 속에 소년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 혜진의 앨범에서 한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가진 모든 걸 지워버릴 거야. 그는 내 방을 나간 후 2층 끝에 있는 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그가 저택의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 질문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소프트 딜은 이상한 것입니다. 혜진의 미소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탑은 저 문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문에 도착하자 잠시 주저했다. 내 손이 약간 떨리네요. 그의 호기심과 불안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 문을 여는 것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이겼다. 그는 밧줄로 문을 열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몇 번 시도한 후 문이 천천히 열렸고 문 옆에는 어두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드러났다. 그 방은 오래되고 먼지 쌓인 가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의 한쪽에는 책장과 테이블이 있습니다. 사진은 위에 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면서 손전등을 켰다. 그는 그것을 켜고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저는 사진을 한 장만 봤어요. 혜진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진이에요. 그 소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 지우보다 어려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지우는 그녀 자신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기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모호하고 겸손합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풍경과 사람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조용히 알고 싶었지만 지운 씨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혜진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과거를 간직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열어두지 마세요. 나는 그에게 사진을 삭제해서 그녀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들은 비슷해 보이네요. 아니, 나는 그에게 속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고 나서 그가 여기에 있는지 물었다. 혜진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왜 결혼했는지, 왜 그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말하며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업가이며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가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고 혜진과 나는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지우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어릴 때의 사고. 나는 아직도 그날이 실종된 것을 기억한다. 그날 혜진이가 해변에서 놀다가 사라져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찰은 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 맞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는 20년 전에 당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처음 봤을 때 내가 내 아들인 줄 알았어라고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그에게 다시 데려오기 위해 나는 결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얼굴, 행동,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글을 다시 읽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니까 지우가 당신의 글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는 혜진의 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내 삶을 망쳤기 때문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나를 위해 세운 계획이어서 너무 화가 나요. 당신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당신을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해요. 저에게 매우 중요한 글이어서 다시 읽고 싶습니다. 그녀는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거기에 묶여 있네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방과 빌라를 나갔다. 그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혜진이와 오래 함께 있을 수 없어. 지우가 저택을 나와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게 타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 화가 났어. 아들아. 거지는 중얼거리며 혼자 골목길을 걸어갔다. 그가 걷고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나는 혜진의 고백과 그가 발견한 진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나와 비슷한 체형이에요. 페이스와 혜진의 눈물 어린 고백은 그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평생 알고 있던 것이 믿기지 않아요. 차시은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조용히 살았지만 이제 와서 부자 사업가를 혼자 보게 되었다.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충격일 거예요. 왜 당장 나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분노가 치솟았다. 비 오는 거리에서 슬픔을 참으며 그는 그날 밤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과거를 돌아보고 탐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버스로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을 집과 좁은 골목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장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기억과 비슷해요. 나는 마을의 한 구석에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놀곤 했던 오래된 놀이터에 갔다. 제가 어렸을 때 그곳이 가장 좋았어요. 그는 운동장에 앉아 있는 동안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나는 엄마와 함께 웃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해변에서 실종되고 길을 잃고 두려워했던 그날을 그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를 만난 것과 나를 데려간 사람을 만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갑자기 왜 고아원에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멍하니 생각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나요? 그리고 어떤 점이 달랐나요? 그것은 인간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그녀가 한 말이 기억난다. 어쩌면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라고 속삭였다. 그는 자신이 혜진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건 인정해야겠어요. 나는 아직도 그녀가 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결혼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니?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면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시나요? 그는 답을 찾고 싶어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시혜진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을 정리하고 발견하세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더 조용하고 야생적인 곳에 있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외로움을 느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집사가 달려왔다. 지은 씨는 아내가 왔다고 알렸다.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 머물러라.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감정이 복잡하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녀에게 화가 났지만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눈꼬리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는 그랬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과 피곤한 눈으로 이곳에 왔고 지우는 돌아서서 그를 보는 게 어려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에게 따뜻함을 느꼈다. 지우는 깊은 슬픔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왜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했니? 나는 그와 결혼하도록 강요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하세요. 나는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입을 벌렸다. 다시 당신을 볼 때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나는 그에게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는지 말해왔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얼굴을 생각하고 다시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우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너는 내 전부야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녀에게 너무 해로워서 그녀가 그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한 입이 나를 지워버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한 것 같지만 이 방법은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서로 모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나는 너도 내 것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왔고 나도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리죠. 이해하기 위해 멈추다. 그녀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이고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내 힘을 다할 것이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도 진짜 가족으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지훈과 혜진은 서로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내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조심하세요.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지만 두 가지. 인간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오해가 쌓였습니다. 상처는 빨리 아물지 않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그를 안아주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그는 나를 위해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는 지훈에게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다. 지훈아,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기 때문에 말하고 싶었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동생 준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지울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 지원. 저는 어렸을 때 고아였던 어머니가 그리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운 시기를 떠올립니다. 저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뭔가 할 수 있을까? 혜진은 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지훈을 돌본다. 나는 내 꿈을 이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훈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일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기초를 결정하기 위해 빨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지훈은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그녀를 지지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몇 달 후에
희망의 집이라는 집이 지어졌습니다. 인정된 플랫폼. 이 기금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교육, 건강, 생활 분야에서 어린이를 지원하세요. 첫 번째 플랫폼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외곽에 위치합니다. 새로운 교육과 기존 고등학교의 혁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지우는 제가 함께했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갔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해진 플랫폼을 찾아 적용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훈을 중앙에서 지원하고 이끈다. 그녀는 지훈의 노력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잃어버린 가족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를 느낀다. 저는 지훈 씨도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들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낼 때는 과거를 떠올리며 그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의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가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는 혜진과 지훈에게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재단의 설립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강의에 대한 인상 때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받은 후 플랫폼의 지호는 그는 자신이 얼굴이자 주인공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제 삶에 대해 점점 더 의미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치 내 기초가 벗겨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 편지에서 소녀는 형에게 학교에 가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삭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도 길이가 적당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랍에 넣어두고 아이들에게 더 주었는데도 그때도 혜진이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더 이상 시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혜진이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금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요. 떠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훈은 나중에도 이렇게 알게 내가 내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약속해요. 나는 엄마를 껴안으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이라도 희망을 드릴게요. 더 오래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지훈이가 나를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맙다. 고맙습니다. 지훈. 예상보다 좋았어요.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몇 주 후에도 빅펀드 이벤트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연단에 올라 기금의 현재와 미래 활동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그 계획은 지훈이 논의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 지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제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도록 도와주셨고 모든 분들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힘없이 박수를 쳤다. 그녀는 평소보다 얼굴이 편안해진 채 밤늦게까지 잠들었다. 나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은이와 1시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녀가 떠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펀드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지훈이는 모든 것을 잘 챙기고 리드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가 떠나자 나는 더 편안함을 느꼈다. 지우 약속한 대로 혜진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거야. 그는 그 기금의 이름을 진지훈 펀드 희망으로 바꾸기 등으로 지었습니다. 자녀 부양 이니셔티브 확대.
그는 고통스러웠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희망을 나누는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단 파티에서 웃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엄마, 당신 덕분에 당신이 남겨주신 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올려다보았다. 그날 저녁,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갔다. 내가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 혜진의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사진에 등장했다. 그는 여전히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인다. 그는 사진을 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